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버클리 핵심 어원 연상법 다이어 특강을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이 다이어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이 다이어란 바로 컨텍스트, 문맥상의 의미를 의미하는데요. 이 다이어는 10년을 공부해도 몰랐던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특징이 뭐예요? 문맥 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두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다이어는 문맥 의미로서요, 직독직해의 필수적인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 프로스펙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스펙의 문맥 의미는요, 전망, 조망 또는 예상, 가망, 가능성 또는 성공할 전망 또는 예상 후보, 동사로 활용이 되면 찾다 또는 탐사하다의 의미로까지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원어민의 관점에서 이 단어들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프로라는 단어는 바로 forward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앞, 시간상으로는 바로 미래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스펙이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스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파이의 어원이 뭐다? 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비밀이나 다른 회사의 비밀, 기밀을 엿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스파이라고 그러죠. 프로스펙의 기본 의미는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것 또는 미래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 또는 미래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전망, 조망, 풍경 따위를 의미하겠죠. 두 번째 의미는 미래를 보는 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가망성 또는 미래에 성공할 가망성을 전망한다라는 개념에서 가망성, 전망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죠. 미래에 성공할 전망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공할 전망. 그 다음에 대회에서 성공할 예상 후보 또는 수상 후보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죠. 역시 이 경우에는 사람 자리에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동사로 쓰이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개념이 돼요. 보다라고 그랬죠. 앞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게 동사로 활용이 되면 동사 자리에 나오면 찾다 또는 탐사하다 또는 답사하다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동의어 유형입니다. 독해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망성, 가능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동의어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어 이제 possibility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의 형용사꼴은 바로 pos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possible의 의미가 뭐예요? 가능하다, 가능성, 가망성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 단어의 명사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이제 probabil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형용사꼴은 probable, possibility가 되겠죠. 역시 가능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h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chanc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바로 뭘로 암기했어요? 기회로 암기했던 단어죠. 성공할 기회, 기회를 잡다라는 얘기는 성공할 가능성, 가망성을 잡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2차적인 의미가 바로 가망성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에는 likelihood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be likely to 부정사가 뭡니까?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가망성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요거의 명사꼴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a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as라는 단어도 역시 가망성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왜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are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are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바로 포인트를 의미해요. 포인트. 포인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뾰족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뾰족한 곳의 끝을 의미하는 말이죠. 포인이라는 단어가. 근데 영어 단어는요, 이게 전쟁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전쟁 문화에서는 포인 오브 웨폰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어원사전에 나와 있어요. 어원사전에. 그럼 뾰족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무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뾰족한 곳은, 뾰족한 곳에 있으면, 이런 뾰족한 곳에 있으면 우리가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어민들한테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심 의미가 뾰족한 것 또는 불균형, unbalance드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것부터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단어의 다이얼을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뾰족한 것은 unbalanced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 단어가 바로 균형이 맞지 않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는다. 불균형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요? 비정상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균형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한쪽 키는 이 정도인데 한쪽 키가 너무나 커요. 그럼 균형이 안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말로는 이상한 또는 특이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것은 또 뭐가 돼요? 불규칙적이다라는 얘기죠. 규칙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시간의 의미로 쓰이면 이 단어는 이따금 또는 가끔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가 하나하나씩 확장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나누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나누어서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홀수라고 합니다. 홀수. 그러면 예를 들어 짝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요거까지 암기해 주시기 바라요. 짝수를 우리는 이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요까지 암기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아드라는 단어 뒤에 s를 붙여요. 그럼 아즈가 되겠죠.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뭐가 되느냐면 얘는 이제 명사형으로 활용이 되는 것인데 바로 요거의 기본 의미는 뾰족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전쟁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운다. 아군과 적군이 서로 무기를 들고서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t as라는 단어가 바로 뭐뭐와 다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e 앞에 비동사를 써서 be at as 그러면 누구누구와 다투다, 싸우다 또는 불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 전치사 with를 쓰면 누구누구와 불화하여 누구누구와 다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운다라는 얘기는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침략을 했죠.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또는 러시아 국민이 다 뭐를 겪어요? 곤란을 겪죠. 역경을 겪는다라는 개념에서 바로 역경, 곤란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가 바로 아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의미가 하나하나씩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경이라는 단어에는 이 애드버시리라는 단어가 독해 중에 자주 나오죠. 저 단어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운다. 어디에서? 전쟁에서. 이 단어가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의미가 확장이 돼요. 그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공산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가망성이 있느냐, 이와 같이 의미가 이렇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역시 전쟁 문화에서 나온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쟁에서 이길 공산, 가능성, 가망성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단어를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평화가 찾아올 즉각적인 뭐가 없다? 프로스펙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망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즉시 평화가 찾아올 가망성은 없다. 두 번째 문입니다. exciting prospect이죠. 신나는 예상. 예상을 좀 낙관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이면은요, 전망으로 쓰일 때 이렇게 이제 복수 형태로 쓰이는데요. 기자 프로스펙스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전망이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망을 기자 프로스펙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죠. employment이라는 표현은 취직을 의미하는 말이죠. 취직 전망이 되겠습니다. career prospects. 이 커리어라는 단어는 바로 출세, 성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출세할 수 있는 전망을 career prospects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번째 문입니다. 그 여자는 주어가 사람이죠. 그럼 prospects는 뭐다? 예상 후보 또는 수상 후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캐나다인인데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금메달 수상 후보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이죠. 보세요. 앞에 보이는 게 뭐다? 후수라는 얘기예요. 앞에 보이는 게 뭐다? 후수라는 얘기입니다. 후수를 바라보는 쾌적한 조망이 되겠죠. 조망이나 전망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후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delightful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뭐 즐겁다, 쾌적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 여섯 번째 문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이동을 했대요. 이동을 해서 뭐를 했습니까? 금을 prospect for를 했다는 얘기예요. 금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look for이라는 표현이나 search for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를 찾다라는 얘기잖아요. 뭔가를 찾을 때는 전치사 for를 쓰는데, 이 for이라는 것은 바로 방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어디로 향한다라는 얘기죠. 어디로 향하다. 찾을 때는 전치사 뭐를 써요? 이와 같이 for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면을 공부해도 몰랐던 다이어. 영어 실력, 고급 영어의 기준이 바로 뭐가 돼요? 다이어가 되는 겁니다. 직독직해의 필수어휘가 바로 다이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이어를 완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시기 바랍니다.